안녕하세요. 진행자 신성준입니다. 아침에 한의원에 도착해서 TV를 켜보니 드디어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뉴스에 나오던 흰색의 배는 온데간데 없고 검고 어두운 모습의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호 안에서 이날을 기다렸을 이수습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이 이제야 진흙에서 올라와 조금은 빛을 보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리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둠에서 올라온 세월호와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가족분들이 행복하게 기도하며 신승주의 팩트폭행 제6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죠. 2주간의 한의계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케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한의신문의 윤영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투입된 윤영애입니다. 앞으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 등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뉴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민보영 기자님과 윤영애 기자님이 번갈아 가면서 한의계 이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해진 약간의 이런 경쟁 시너지를 기대해보는 이케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2주간 한의계 이슈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앞으로 의약품 광고에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라도 지역의 세계 한의계 지부 연합 정책 간담회에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정석희 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요. 또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연침을 관리 사업에 포함시켰다는 뉴스도 준비해왔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슈 보죠. 의약품 광고에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된 약품은 현재 시중에 스트렌정, 모트리톤정, 심바로 캡슐, 조인스정, 시네추라 시럽, 레일라정 등이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유, 엄청 들어봤죠. 네, 이 약들의 광고에 표기되던 천연물 신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용어의 삭제가 가진 의미를 좀 더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그동안 천연물 신약 갖고 우리 꽤 오래 싸웠죠? 네, 일단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에 감사원이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을 식약처가 반영한 건데요.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이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는 달라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꼬는 지난해 10월에 트였는데요. 식약처가 한약 제재 등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한약과 천연물 신약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모호한 정부 고시로 인해서 사실상 한약인데도 천연물 신약으로 출시돼 한의사 처방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천연물 신약 용어 삭제가 한의계가 오랫동안 해온 투쟁이라는 점에서 진짜 값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천연물 신약이 한약 지제 또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킨 거에 불과한 건데 천연물 신약이라는 외피를 아주 포장만 싹 바꿔서 의사나 약사가 처방할 수 있게 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네.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소식 정말 한의계에는 경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관되게 지금 한의계는 한약이 천연물 신약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둔갑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처방하면 한의사가 처방한 게 아니니까 환자 건강에 역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식약처에서 고시 개정을 요구한 게 지난 2012년인데 4년 동안 천연물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정부가 한의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서 이제 드디어 천연물 신약이 사라졌다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정권 교체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의계 행사에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서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라도 세계지부 연합 행사에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김정숙 여사 실제로 뵈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뭔가 문재인 후보랑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셔서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회원들과도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 실제로 그 사진만 봐도 사실 인상이 진짜 좀 푸근한 느낌을 되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한 행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 회원들의 좀 반응이나 성원도 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호남은 야권의 성지다 보니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에 한의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고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산적한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서 김 여사도 깊게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 또 남편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 외에 캠프 관계자들이나 다른 분들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하나요? 네, 문재인 캠프의 직능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광주의 상임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정희 대표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히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안수기 광주지부 회장은 젊은 한의사들로부터 살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한의계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정책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세계 지부가 연합해서 한 행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자리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물론 대선 시즌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의계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실제 한의계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뽑고 있는데 저희 한의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 정말 이제 아래에서부터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제 한의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 좀 저희 안에서 정말 한의계가 더 활발하게 정치에 좀 참여해서 한의계의 수건 사업들이 정말 저희 어떠한 협회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정책이 현실화되는 날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죠.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거기에 개발대 관련한 인터뷰 있다고요? 네, 정석희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사업단장을 만나 그간의 현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표준 임상 지침은 정부는 물론 이제 한의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표준화 과학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디까지 진행됐죠? 네, 현재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 8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됐고요. 8개 과제 중에 1개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추가 공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개 과제만이 올해부터 2년간의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8개 중에서 1개를 빠꾸먹고 네. 하나는 이제 7개를 이제 제대로 진행하려고 이제 네. 다음 스텝이 이제 임상시험이니까 거길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식약처로부터 임상 허가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승인부터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아, 왜 그런가요? 이게 모든 규정이 사실 양방 위주로 돼 있다 보니 한의학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허준 시대 이후에 쌓아온 임상적 경험에 의해 개발된 약들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정부 담당자들도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어는 하는데 양익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제도 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이 네. 제도 자체가 양방 위주로 돼 있는 데서 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 현실의 장벽에 막히면 사실 연구자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것들 지금 사용이 전혀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또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축적을 할 수 있고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도 못 쓰고 임상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한 아주 베이스들이죠. 뭐 탕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막혀 있어서 그런 장벽 좀 문제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 잘 돼가지고 좀 개원가에서 실제적으로 좀 쓸모있는 실용적인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그랬으면 임상 연구 좋겠네요. 잘 돼야 되는데 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국회 토론회나 세미나도 그렇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아, 사무장병원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의료인 명의를 따서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한테 월급 주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개설하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기관을 말하는 건데요. 네. 사실 한의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병원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설이 돼야 마땅하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다녀오신 전라도 광주 지역 아까 얘기하셨죠? 네. 그 부분이 특히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 광주 내 한방병원의 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 16개에서 지난해에는 91개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한방병원이 280개 또는 290개라고 하는데요. 30% 이상이 고작 인구 150만 명의 도시 광주에 모여있는 셈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상하네요. 네.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광주에 밀집해 있다니. 네, 그래서 그 병원들이 바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한의치료의 수요가 높지 않은데도 우후죽순으로 병원을 열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사지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로 이런 피부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신병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물론 이제 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모든 한방병원이 다 이런 병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대다수의 경우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면 특히 이제 의료기관에서 마사지를 제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건 뭐 거의 의료인으로서 정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주물럭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하루빨리 좀 뿌리부터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하필 이게 광주에만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광주 지역사회 좀 알아보니까 한방병원을 개원을 하려면 최소 2, 3층 건물의 평수가 일단 넓어야 하는데요. 광주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임차료가 좀 저렴한 편인데다 광주 자체가 울산 같은 공업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제 고령화 인구나 소위 나이롱 환자로 병원 쇼핑을 다닐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는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불법 의료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건 진짜 정부가 좀 나서주면 좋을 텐데요. 이게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의료법과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또 이제 지역 세력과 유착이 된 거면 더더욱 그렇고요. 네.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나 특히 이제 토착 세력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버리면 특히 지자체에서는 관리하기 어렵죠. 네, 특히 막 한의원 근무 중에 이제 조폭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막장이네. 예, 더욱더 이제 내부 자정만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김승택 심평원장님이 한의사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김필검 회장께서 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심평원이 아무래도 의료기관 심사와 단속을 맡고 있는데 이제 일선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분들을 단속을 하기보다는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만 제대로 단속을 해도 환수 금액이 몇 배는 될 거라는 거죠. 아,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 자꾸 일반 한의원들 또는 일반 의료기관들 계속 건드려갖고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이런 사무장병원 제대로 털어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심평원 측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옛날에 이제 뭐 옛날부터 사무장병원 없애겠다는 건 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나 맨날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뭘 추진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심평원 측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이렇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다는 사실 자체를 조금은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심평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방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진짜 자기네 면피하려고 이제 좀 대충한다면 진짜 안 될 말이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한의사협회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컨대 소속 의료기관을 자주 옮긴다거나 하면 이제 그러한 정보가 빅데이터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정보들을 추적하기 쉬울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 지금 데이터로 쌓이고 있긴 하거든요. 다들 어디서 일하고. 네네. 내부 자정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래도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의료 척결은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고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심평원에서는 다른 의료기관 단체들, 이를테면 대한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같은 단체들의 사무장병원 실태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의학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 게 왜 불법 의료기관 잡는데 다른 직능단체랑 왜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방문하러 와가지고 약간 면피성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우리 심평원장님 조금 더 애쓰주셔서 불법들 확실히 좀 근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흡연관리 사업에 이제 금연침 저희 한방 좀 더 포함된 건데, 네, 어떻게 됐다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학교 흡연 예방 종합 관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청소년 흡연율을 매년 0.5%포인트씩 감소를 시켜서 오는 2020년까지는 4%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금연침 무료 시술 프로그램은 학교보건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금연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 나온 게 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5회 이상 금연침 방문 치료를 한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중 22.5%인 107명이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연침 시술 후에 75.6%인 360명은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답해 뚜렷한 금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엄청 효과가 좋은데 사실 뭐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게 무조건 뭐 100%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금연침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제 흡연 경력이 많이 누적되지 않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금연침을 통한 금연의 유도들은 상당히 한방치료, 특히는 금연 이침이나 이런 거 효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인데 금연 및 흡연 감소로 한의학적 치료에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2주간 한의계 뉴스 짚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좀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봄이 왔는데 한의계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춘내 불사춘이라는 표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2주 뒤에는 저 대신 민보영 기자가 좀 더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녹음하셨는데 좀 소감 어떠신가요? 재밌었고요. 네.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뉴스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처음이신데도 전혀 떨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말씀이나 워딩 정확하셔갖고 아니, 약간 네, 감탄하고 많이 있습니다. 떨었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